4페이지. 상수학이란 무엇인가? 상수학은 무엇이냐? 풍수에서 상수학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마방진 쓰죠, 마방진. 마방진. 네. 마방진 어디서 왔어요? 하도. 네. 하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방진은. 하도 자체가 상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동양의 역찰학은 음양오행과 그 음양오행의 변화를 파악하는 상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네. 상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를 제대로 깨뚫고 이해를 하면 우주의 변화가 내 손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역찰학은 이른바 천지를 준하는 만상을 포괄하는 체계의 학문이다. 이 말은 온 우주를 전부 다 포괄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은 그 변화의 법칙이 상과 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과 수는 수많은 모습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오묘한 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그 변화의 법칙성 때문이다. 변화해서 바뀌는 그 법칙성 때문이다. 그래서 또 뭐라고 썼냐, 밑에 보면 동양학문은, 이게 참 난해한 문구예요. 깨달음의 세계이다. 깨달아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배워갖고 될 일이 아니고 배워서 깨우쳐야 된다. 이걸 못 깨우쳐서 평생 헤매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리가 아닐 수는 없는 것이다. 역은 천문 그 자체인 것이며, 상수학은 천지의 질서 운행을 파악하는 법칙이고, 그 자체가 이미 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역이라는 것은 천문이다. 이 천문을 파악하는데 그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 상수학이다. 숫자로 표현했다 이거죠. 그래서 상이란 주역의 상수에서 나왔으며 코끼리 상자를 쓴다.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재밌어요. 코끼리 상자를 쓴 설명이 뭐라고 썼냐? 코끼리는 그 덩치가 커서 멀리서도 얼핏 보면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지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걸 역상이라고도 한다. 역상. 여기 역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상은 뭐예요? 얼핏 봐도 다 안다.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거죠. 나타나 있다. 근데 역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역상이란 말은 뭐죠? 뭔 말일까요? 이해할 때 여기 역자가 뭔 자예요? 뭘 나타내요? 여기 이게 해와 달이잖아요. 날일변에 달월이에요. 여기라는 말은 해와 달이라는 뜻이요. 해와 달. 역상이란 말은 해와 달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내지는 형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우주 변화 현상을 실학적으로 연구하고 실용하려면 사물의 변화와 꼭 부합되는 기본 법칙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활용하는 게 마방진이죠. 상수학을 활용하는 게 마방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운과 기의 운행 법칙이므로, 그것은 사물을 탐색하는
방법인 상가수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요즘 말하는, 흔히 요즘 제일 풍수에서 말하는 현공풍수라는 거. 현공풍수가 이걸로 이루어진 항의 다 전체. 기문도 마찬가지. 다. 요걸로 하는 거죠. 동양 철학의 모든 이기는, 이법은, 이론은 이걸로써 이루어졌대. 역상으로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그 변화 상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할지라도 상의 기미를 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장중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이 천지운행을 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 손바닥 안에 있을 뿐이다. 고래로 이걸 잘하는 분이 뭐 제갈공명이네 뭐 해서 쭉 오죠. 네. 그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총명과 관찰력이 불급한, 부족한 사람에게만 있는 한상일 것이다. 신비하게, 신비주의로만 얘기하고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죠? 이건 신비한 것이 아니고 법칙에 의한 현상이라는 거죠. 법칙에 의한 현상. 그러니까 그 현상을 잘 알려면 그 법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현상은 자연히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사물들이 단순히 상만 나타낸다고 하면 가부 판단에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조화는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수가 상과 수를 함께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수라는 것은, 수는 계산을 위하여 인간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수 자체가 진리이며 철학인 것이다. 임의로 만든 것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 쓰는 방식이죠. 하지만 수라는 것은 이미 그게 진리다. 그러면 우리는 뭐 만들기를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인간이 임의로 만든 거고, 1이라는 숫자는 이미 하나의 진리다. 뭐 1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풍수에서 1은 뭘로 쓰죠? 감인데 우리가 형상으로 바꾸면 뭐라고 써요? 뭘로 써요? 방향으로 쓰면 북쪽이고 북이고, 계절로 쓰면 겨울이고, 무슨 사물로 쓰면 물이고, 이 칠, 하나의 칠이다 이번에. 돼 있다 이 말 이미. 그렇게 정리. 돼 있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가 나타내는 모든 상은, 모양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헛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진짜다 이거죠. 그래서 사물의 상과 수는 동일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수 정직성과 명확성은 사물의 상을 발견하며 또한 증명하는 데 충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많이 작년 이거 많이 했죠? 이 자백으로 보면 이걸 자백법이라고 하는데, 작년이 이 9죠. 올해는 8이 와요. 올해는 8이요. 작년 9예요.
1에서 9수가 9천이 좀 쓰는 거예요. 이제 변화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넣어서 보죠. 그러면 여기가 1이잖아요. 원래 1감 그죠? G 1감. 그러면 1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만난 거잖아요. 5라는 진리와 1이라는 진리가 만났어요. 내가 5였는데 제 명궁이 5인데 1에 갔어요. 1이 뭐였죠? 춥고 물이고 또 1강멸 저기 64개로 말하면 무슨 캐더라? 그냥 쾌 이름 생각 안 나요. 뜻을 말하면 잠룡이라고 그래요. 잠룡. 뭐냐면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 물속에 잠겨서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 뜨지 못한다. 못 뜨지 못하고 잠겨 있는 상태.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잠겨 있었어요. 아직 다 안 갔지만. 왜? 감궁에 가가지고 일감을 만나가지고 잠겼어요. 뜨질 못하고. 올해 보상 받으면 되죠. 보상받은. 근데 또 반대로 1이라는 숫자는 1궁인데 5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5가 5항살이잖아요. 살을 내퍼 큰 살이란 말이에요. 자주예요. 생명을 자주유지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큰 살이란 말이에요. 살이 오니까 1감궁에 있던 1과 4는 어떻게 해요? 살을 받아가지고 타격을 보죠.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공경에 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고 또 부는요. 부라는 숫자를 가진 우리 저기 계신 분은 이게 중앙 5궁이죠. 5항살인 5궁이에요. 5궁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감옥살이 한다고 그래요. 갇혔다 중궁에 한 가운데 갇혔어요. 꼼짝 못해요. 근데 이제 좋게 해석하면 뭐라고 그러냐 황제의 궁이네. 왕이 머무르는 궁이에요. 왕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죠. 근데 실제 왕이 뭐든지 마음대로 하나요? 밑에 사람 등싸네요. 시중은 받을 수 있어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하지는 못해. 내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하는 일은 백발백중 다 실패해요. 되지가 않아요. 남이 도와서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서는 일은 전부 백패. 왜? 갇혀. 그러니까 여기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 임금이 그죠? 천자나 왕이 궁궐 안에 갇혀가지고 답답해요. 왜? 힘은 있는데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 답답하죠. 마음대로 궁 받고 마음대로 나가나요? 못 나가요. 그죠? 마음대로 못 나가요. 왕이라고 해서 막 궁궐 받고 마음대로 못 다녀요. 수시로. 지금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어 했는데 못 나왔잖아요. 지금도 못 나오고 앞으로도 못 나올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즉 상수학이란 말이죠. 한 일명 상수학은 우리가 이 변화에서 어떻게 이거 풀어내냐 이거죠. 이게 상가수를 알기 때문에 그 상가수의 작용력을 알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참 못하죠. 그 얘기가 지금 요 책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수는 상의 거울이므로 상이 우리의 감간을 잘 명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의 근저에 흐르는 수로 인하여 그것을 능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고 안 보이고 손에 잡히고 안 잡히고는 둘째 문제고 이것을 알면 그것을 능히 다 포착할 수 있다.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지도 안답니다. 난 아직까지 모르는 거지만. 타로 스님이 죽는 날까지 경험하고 그러니까요. 타로 스님. 그래서 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물의 질량을 계산하며 측정하는 수단과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으로 고찰해 보면 수는 사물의 기미이며 유와 무 변화하는 상이며 하나와 여러 가지의 운동 현상인 것이다. 운동이다 이거죠. 운동. 네. 그래서 우주간에 변화하는 사물의 상을 살펴보면 그 변화 원리가 비묘막측하여서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상세히 고찰하면 알아낼 수 있는 기미가 반드시 잠복하고 있는 것인즉 이것이 수본은 즉 수창조점이며 만물의 창조점인 것이다. 수변화란 말은 즉 물상의 변화라는 말과 같다. 물상. 네. 왜 그런가 하면 물상이 변화하면 수는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네. 형이 변화하면 수는 따라서 간다. 그래서 예컨대 한 생명이 태어나면 한 살이라는 수가 몸체와 동일점에서 같이 출발하고 긴 인생의 여정을 수와 함께 변화하면서 물상이 늙어간다. 이것이 바로 상가수 수사이다. 우린 태어나면서 한 살 먹죠. 그잖아요. 네.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요. 우리 저기 누님 조카 녀석은 12월 29일 날 태어났어요. 음력으로. 너무 똑바로. 네. 태어남과 동시에 2살을 먹었어. 네. 근데 생일은 아직 먹는데 잘 못 찾아. 네, 2살. 제대로 못 찾아. 그게 이제 어려워, 이런 애들은. 사주도 뽑기다가 어려워. 왜? 이때가 전해인지, 넘어온 새해인지, 지금 말하면 뭐, 저기, 12월 30일짜리도 있어. 무슨 년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기해년이냐? 돼지띠라고 해야 되냐? 개띠라고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참 약간의 이렇게 그게 이게 좀 문제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이게. 어떤 사람은 기회로 풀면 기회로 풀면 안 맞고 무술로 풀면 맞는 사람이 있어. 사주가요. 또 어떤 사람은 무술로 풀면 안 맞고 기회로 풀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걸 이 명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걸 12월이라는 달로 보면 안 되고요. 절기로 봐야 돼. 절기. 그지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절기로. 네. 입춘을 주기로 해서 해를 이렇게 보는데 역학에서는 네. 어떤 분은 입춘을 해요. 근데 입춘을 공지를 해서 주기로 해서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입춘 저는 개띠고 입춘은 돼지띠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건 이제 천기 운행인데 이 명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이거 굉장히 좀 아리까리 할 거예요. 네?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절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 막 2살 먹고 꽁꽃이라고 하잖아요. 1살 어문살 먹었다고 애문살 먹었다고 하잖아요. 애문살. 실제 애문살이죠. 지금 현직 대통령 문재인이 개사생이냐 아니면 임진생이냐 그걸 갖고 논란이 많은데 그 12월 며칠인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걸 역학으로 풀으니까 임진생으로 풀어봐야 더 잘 맞는다 이렇게 역학하는 분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거라니까. 이 점이라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앞으로 힘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차이가 왜 생기냐? 지구가 이게 동물에서 360도를 정확히 이렇게 돌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타원형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타원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달을 넣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달을 넣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네.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천지 운행이 차이가 생긴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딱 안 틀리고 네. 1초도 안 틀리고 딱 가름해서 할 수 있는 학문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어른들이 음력에다 공달을 넣었단 말이에요. 한 달이라는 네. 긴 시간을 네. 집어넣었다. 차이가 나니까 못 맞히니까. 그래서 또 이제 보면 상수학에서 상이란 현상의 이면에 있는 기운을 말한다. 상이라는 것은 형상, 그 형상이 갖고 있는 이면의 기운. 그러면 풍수에서는 이렇게 축순처럼 딱 생긴 산을 뭐라 그러죠? 무슨 산? 목성산이라고 여기 별성자 쓰는데 목성의 산. 이 속에 목의 기운이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 들어있다. 즉 상수학이란 상을 파악하고 숫자로 추리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을 말한다. 그럼 숫자로 추린다는 거예요. 목은 3하고 8이죠. 3하고 8이잖아요. 쉽게.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요 축순이 을방에 있어. 을방에. 그러면 숫자는 뭘 써요? 3을 쓰고 예? 물론 3을 쓰고 8을 써요. 8을. 왜? 아, 네. 왜 8을 쓰냐? 이건 양이잖아요. 네. 이건 음이에요. 네. 짝수니까 네.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목상의 방향으로 봐서 갑, 을이 목인데 네. 갑은 양목이고 네. 을은 음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을방에 있으면 3을 쓰는 게 아니라 8자를 쓴단 말이에요. 네. 8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지금 저 책에 없는 얘기인데 나중에 해야 될 얘기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잖아요. 이거 알면 그냥 다 나와요. 가까이 있으면 사격으로 한 100m 안에 있어요. 이 목성산이. 그러면요. 뭐 당대에 누가 그 갑생이나 을생이다 태어나는 거? 한 8년 만에. 네. 8년 만에. 8년 만에 누가 거슬지게 나가든가 네. 뭐 어떤 직계가지고 똑똑한 네. 주인이 나온다든가 네. 그런 8년 만에 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풍수에서는. 네. 이게 법칙이에요. 다른 게 법칙이 아니라 이런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이 수로 변하게 되는 것은 삼태극의 생장멸 3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생장멸이 뭐죠? 생장멸? 생장멸이란 말은 우리 풍수에서는 12포태법을 말하는 거예요. 포태법에서 생장멸이 나와요. 네. 그러면 생장멸은 결국 또 이제 나중에 오면 포태법에 연결이. 그래서 생장멸로 생명이 삼수로서 역동하는 것이 기본수인데 수리를 숫자를 생과 장과 멸로 나눠서 세 가지 숫자로 얘기한다 이거죠. 이 온전한 삼수를 기준으로 상에 대한 수리를 펼치는 것이 상수학이다. 다시 말해 상수학이란 모든 숫자의 속성을 삼수로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숫자의 속성을 생장멸이라는 요 세 가지로서 인식한다. 그래서 상학과 수학,
상학과 수리학을 합해서 상수학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상학과 수리학은 서로 약간 다르다. 수리학은 숫자로서 표현되는 장점은 있지만 쾌상의 의미를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 예. 수리학은 그냥 숫자로서 1, 2, 3, 4 이건 있지만 상은 어때요? 형상. 형상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예. 그래서 수리학인 낙서는 상학인 복희 8개와 일정하게 부합되지만 좀 깊이 있게 논하면 서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좀 다르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태극에서 8개가 한극, 무극 방향으로 작용하여 24종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두고 8개의 수가 5수로 10수로 바뀌는 것으로서 표현하자면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이게 8개가 24종인데 8을 3으로 곱하니까 24인데 이 24를 5나 10으로서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죠? 조금 더 가야 돼. 조금 더 이제 가야 이해가 돼요. 24개에 접목시키기가 그것이.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서로 부합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부합될 수도 있지만 약간만 더 진행되면 삼수 원리와 8K 원리는 서로 특정 분야가 있는 것이 마치 같은 교통수단이라도 자동차와 기차가 서로 장단점이 있고 다른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상학이든 수학이든 오직 실상을 원만하게 나타내고자 노력할 것이지만 서로 간의 표현 영역이 다르다. 상학과 수학은 다르다. 근데 이제 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거기 뒤에다 실어놨어요. 상수학에 관한 이야기라는데 아주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도인이었는데 그가 통한 여러 가지 자연의 섭리 중에서 상수학을 아들에게 가르쳤다. 상수학을 가르쳤다는 거죠. 아들에게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청출어람 변화막측한 현묘지도의 세계를 가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아들도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올랐다. 그죠? 드디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종강시험을 보도록 했다. 문제는 뭐냐? 뜰 앞에 있는 집 마당 뜰에 있는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의 개수를 상수학으로 풀어보라는 것이었다. 집 앞에 있는, 집에 있는,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몇 개나 열렸냐?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방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대추나무가 안 보여. 보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 열린 대추가 몇 개냐? 풀어라, 맞추라 이거죠. 답을 내라 이거죠. 아들은 그가 많은 실력으로 대추의 개수를 상수학으로 풀어나갔다. 물론 대추나무 앞에 서서 대추나무를 만지거나 바라보지도 않고서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가서 쉬어보죠. 쉬어도 다 보실 거예요. 정확히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나갖고 모아놓고 쉬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 시기, 계절이나 시기 모든 걸 총동원해서 어떤 때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이런 거는 데이터를 막 해서 어느 분사치까지는 갈 수 있어도 정확한 개수는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죠.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치해보자고요. 그냥, 정답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걸 조금만 유치를 해보자고요.
끝앞에 있는 대추나무 어느 방이 있을까? 첫째는 내가 생각할 때 뭐 해그름도 할 것이고 집- 여러 가지가 저기가 있는데 집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집의 방향. 왜? 왜 그냐? 대추나무는 집에 담겨 있어요. 집 안에 있잖아요. 네. 집들에. 네. 그러니까 집 방향이 나와야 될 거야. 네. 집 방향. 우리가 말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나무가 어느 방향에 있냐, 이게. 네. 또 집에서, 네. 집 중앙에서 어느 방향에 있냐? 음. 대추나무 방향. 네, 만약 이 방향이 건방이다. 건방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 나오죠. 네. 선천은 1이고 후천은 6이에요. 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 나왔어요, 이면. 그러면 집 방향에 또 자양이 나오겠죠. 네. 네, 자양이 여기서 뭐 지금 여기가 5방이다. 거의 대추나무는 5방이다. 그러면 2방이잖아요. 2방. 그죠? 아니 5방은 2방이잖아요. 그러면 9라는 숫자가 올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몇 월이냐? 그죠? 월도 있겠죠? 지금 몇 월 달이냐? 예? 네. 대추가 몇 월 달쯤 열려요? 10월 90. 아니 추수는 그렇고 그 봄에 열리기 시작. 거의 한 10월 꽃이 펴가 9월, 열리기 9월. 시작. 그럼 우리는 이제 10월쯤 된다고 치고요. 9월이나 이제 추수죠. 네. 10월이나. 네, 10월쯤 된다고 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숫자를 이용해서 곱하기 하는 거죠. 네? 곱하기 해갖고 하면 몇 개가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나오잖아요. 몇 개 나오거든요. 이게 계산만 된 게. 540개인데? 네? 540개? 540개밖에 안 나오나요? 네. 그런가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무라도 같은 방에 있어도 가지가 이만큼 뻗었냐 어떻게 달렸냐 한 가지에 10개가 달렸냐 5개가 달렸냐 이것도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태풍도 바람도 그거 떨어지고 지금 이거를 뭐 2800 몇 개라고 이렇게 딱 써있지만은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네? 네. 거리 있잖아요. 베트남하고 이제 풍수적으로 했을 때, 네. 당대나, 네. 그 다음에 저희나,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숫자로 바꿔서 네. 그 숫자를 조합해서 네. 답을 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대추나무를 안 보고 지금 방 안에서 지금 나무에 대추가 몇 개 걸렸냐 지금 맞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세요. 아들은 그 대추나무의 성질이 어느 수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성질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네. 지금 제가 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어느 수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 나무가 서 있는 곳은 방위가 어느 쾌에 있냐. 제가 이제 건방이다. 예? 또, 그 시간은 어느 수쾌에 해당하는지 정했다. 시간. 지금 이 문제를 낸 시간, 지금 이 시간 연제네. 예? 그것까지 넣어서, 주판으로 계산을 하여 2884개라고 답했다. 예, 이제 아버지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아버지도 계산해봤더니 용신. 아버지는 2885개라고 나왔어. 한 개가 차이가 났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틀렸는지 내가 틀렸는지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이문으로 시각이문으로 해서 그 용신을 몇 시에 정확하게 잡아 그거를 다 그러니까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 방향이라든가, 네. 지금 물어본 시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숫자를 넣어서, 네. 수리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한 개가 차이 나니까 이제 답을 낼 수 있는 건 어떻게 나무에 이제 대추를 따야지. 따서 씌워봐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땄어. 따가지고 하인들 시켜가지고 따서 세어보니까 2884개 하고 벌레가 반쯤 먹은 반 개짜리 대추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 개니까 아버지도 맞고 아들도 맞아야지.
예. 아주 대단하시네. 예. 이것이 상수아이다예요. 이것이 상수아이다. 부자는 내가. 예. 이게 아들도 제대로 공부를 한 거죠. 예? 예. 이것이 상수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로서 대추가 몇 개 단위 맞췄다 그러면 알아냈잖아요. 형상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 개수를 나타낸 게 그 형상, 대추나무와 대추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 숫자래요. 숫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닿네. 아침 저녁으로 대추가 달린 개수가 틀려. 그 물어본 시간, 그 답을 내라고 한 시간이 그냥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연관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학하잖아요. 점막. 점 치잖아요. 이 점이 어떻게 맞겠어요? 예? 아침에 물어볼 수도 있고 저녁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다를 텐데 근데 항상 시간을 넣거든. 그 시간. 이 사람이 이 시간이 누구냐? 시간을 넣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숫자로 해서 빼내는 것이 점막이에요. 이거와 같은 거죠. 근데 잘 맞아요. 왜? 이 점막에는 이 숫자가 뭐예요? 숫자. 운기잖아요. 운기. 예. 우지의 변화란 말이죠. 기운. 그 기운이에요. 기운. 저희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우지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 얘기가. 그래서 8페이지 보면 하도와 낙서가 있습니다. 하도와 낙서. 네, 하도와 낙서를 얘기하려면 이제 삼천양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삼천양지.